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섬유근통증, 섬유근육통 또는 섬유근통 증후군 뭐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한때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근육통입니까, 그냥? 단순한 근육통하고는 다르고요. 예. 만성적으로 적어도 저희 기준에서는 한 3개월 이상 되는 네. 온 전신에 걸쳐진 통증을 말합니다. 예. 대표적인 특징이 통증이기도 하지만 네. 수면 장애나 피로라든지 예. 인지기능의 장애 등을 동반하는 예. 복합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근육통이랑 이름도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근육통이랑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아파하십니다. 좀 다르죠? 예, 근육통의 성격이 어떤지 가지고는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다 하실 때는 일반 근육통처럼 생각이 될 정도인데 예. 일부 환자에 따라서는 온몸이 쩌릿쩌릿하다든지 예.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예. 등등 신경병증 통증의 예. 특징을 일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기 몸살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감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등산 열심히 했을 때 팔다리 아픈 거랑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선생님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20, 30년 동안 네. 원인은 잘 모르니까 꾀병처럼 간주됐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네. 즉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의 회로에 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는 그 기전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십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죠. 왜 류마티스 내과에서 섬유근통을 보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대부분의 일반 의사들도 다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이 병에 관심을 가지고 예. 분류 기준, 진단 기준을 만든 게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네. 주도를 했고요. 음. 지금도 가장 열심히 보는 그룹이 류마티스 학회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꼭 류마티스 의사가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여성분들도 그렇고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네. 류마티스 내과를 찾게 되는데요. 예.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경우가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에 오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심장 질환이 그렇죠. 있으신 분들, 루푸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예. 검사를 해봤더니 섬유근통증이 또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섬유근통이 있게 되면 예. 심지어 이제 류마티스 의사들조차도 예. 질병의 마커들은 다 잠잠한데 네. 치료는 잘 됐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계속 아프다고 하고 관절도 더 아프다고 하면은 네. 일종의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약을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 그럴 때는 섬유근통이 동반돼 있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진찰을 하시고 예.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네. 환자들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제가 류마티스 의사들이 보는 게 일차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시면 검사를 하는데 다 정상이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예. 일반적인 검사를 말합니다. 일반 예. 혈액 검사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영상의학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검사들에서 일단 정상이 나오니까 꼭 꾀병 같기도 하고 환자들이 오인을 받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검사는 어떤 그 섬유근통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 어떤 포함을 시키는 검사는 아닙니다. 다른 네. 질환의 배제를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다른 게 아니라야 섬유근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해달라 환자들은 아프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능숙한 의사들이라고 할까요? 숙련된 의사들은 꼭 필요한 검사만 해서 네. 다른 원인을 배제해 주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빈혈도 아니고 관절염도 아니고 예.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이런 걸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나중에 섬유근육통 이렇게 진단을 예. 일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뭐
진단 받으실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옛날에 이제 미국 보고기는 합니다만은 예. 2년 내지 3년 정도 있다가 이런 진단을 받아서 환자들이 이곳저곳 닥터 쇼핑도 많이 하고 네. 진단명은 모르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그런 진단 기준들도 널리 보급되고 해서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인터넷 매체도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저희는 환자가 몇 달 아프면은 그냥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진단을 받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 느낌이 예. 있습니다. 예. 자, 약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떤 약을 쓸까? 예. 선생님 어떤 약들을 쓰시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보험 체계를 저희 나라의 보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물론 좋은 약 대개는 효과가 검증된 약을 바로 쓰고는 싶지만 예. 한 달 정도는 저희가 비교적 좀 싼 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아미트리틸린이나 노르트리틸린 같은 네. 사망계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약도 쓰면은 굉장히 잘 듣는 환자가 있고요. 이 약물을 한 달 가까이 썼는데 치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프리가발린이나 네. 딜로세틴, 밀라시프람 같은 예. 항우울제나 항정간제로 개발된 약을 예. 이 병의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 치료 목적으로 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은 드시기 조금 이게 처음 들으시는 약들이겠지만 저는 많이 쓰는 약들인데 네. 대체로 항우울제로 쓰는 약들입니다. 선생님, 왜 항우울제를 이 병에 쓰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예. 약을 처방하면은 저희가 분류가 항우울제로 돼 있으니까 예. 가끔 초창기에는 예. 왜 나한테 항우울제를 줬느냐 하고 환자들 중에서 가끔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요즘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음. 저희가 항우울제로 쓰는 용량 네. 그 정도 용량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 쓴다는 네.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도 그 용량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쓰는데 예. 기전도 항우울 효과를 노려서 통증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했던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프네프린의 예. 레벨을 맞춰주는 주된 기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잘 모르는 기전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약을 쓰기 때문에 예. 내가 항우울제를 왜 먹어 이런 생각보다 음.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은 예. 그대로 같이 약을 드시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항우울제를 쓰고 있지만 이게 우울증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예,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운동 안 해서 생긴 병이라고 환자들을 막 나무라고 쫓아내신 경우도 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안 해서 생긴 꾀병이라 했는데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처음부터 막 해라고 해서 처방을 하면 안 되고요. 한참 아플 때는 운동 예, 못 하시죠? 절대 못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개념이 운동도 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소량을 처방합니다. 집 주위에 5분 정도만이라도 걷는 운동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추천하고요. 네. 점차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강도를 높여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걷기나 수영 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예. 일부 기능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들한테 근력 운동도 네. 시킵니다. 예. 이 근력 강화 운동이 같이 결합되면은 환자가 충분히 일상생활이 다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강좌로 했을 때도 2년 코스, 3년 코스의 양을 제가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외래 5분 정도의 안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의 유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 환자들이 이렇게 그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서 또 어떤 날은 아주 바닥을 치고 이런 경우가 기복이 있는 게 이 예. 병의 특징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일상의 유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도 친구를 만난다든지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아주 나빠집니다. 네. 컨디션이. 또 반대로 이렇게 꼼짝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방에서 이불 안에서 전혀 나가기 싫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제가 꾸무적꾸무적 대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게 괴롭고 아프더라도 네. 집안 청소 뭐라도 해라. 예, 뭐라도.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까 앞에 임신 출산도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중2 아이들 보기 싫고 해도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도 예. 나와서 애들 숙제도 봐주고 꾸무적꾸무적 대고 맛있는 거 하나 해주고 이런 네.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기복의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일상에서 통증을 느끼더라도 환자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